여보, 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뭐, 지금 무슨 말이야? 지영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미안하지만 내 선택은 이미 끝났어. 서울 김포공항 결혼 15주년을 맞은 한 부부가 제주도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45살. 중견회사의 부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전형적인 직장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옆에 앉은 지영, 42. 한때는 꿈 많은 디자이너였지만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만 살아가는 여자. 그녀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둘만의 시간 갖는 거.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러게. 애들 할머니한테 맡기고 나오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뭘, 우리도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요즘 너 너무 힘들어 보였어. 지영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중문 해변 오후 6시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장관 앞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금슬 좋은 부부의 모습이었지만 지영아, 이런 풍경 보니까 신혼 때 생각나지 않아? 민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손은 차갑고 무기력했습니다. 응, 그때는 참 순수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보다는 체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로 돌아가 보자.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수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변 카페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했지만 지영의 대답은 점점 더 건성이 되어갔습니다. 여보, 내일은 우도 가볼까? 아니면 성산일출봉? 아무거나 당신이 정해. 지영아, 너 괜찮아? 뭔가 다른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지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민수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의 거짓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하루 종일의 피로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에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조명만이 길게 뻗은 카펫을 비추고 있었죠. 지영은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혼자세요? 갑작스런 남자 목소리에 지영이 돌아봤습니다. 키 큰 남자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태연 38. 조각 같은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네. 그냥 답답해서 나왔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왜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혼자 여행 오신 건가요? 아니요, 남편과 함께요. 그 말을 하면서도 지영 자신이 왜 이런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혼자 나오셨어요? 부부싸움이라도 하셨나요? 태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복잡해서요. 로비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혼자 있기엔 너무 복잡해 보이시는데. 지영은 망설였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이면 괜찮을까? 로비 라운지는 고요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도 거의 없었죠. 지영과 태연은 구석진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15년이요. 와, 정말 오래되셨네요.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지영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너무 솔직해서 무서웠으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죠. 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결혼하셨어요? 했었죠. 과거형이에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저희 부부도 그랬거든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습관처럼 함께 살았어요. 서로를 속이면서요. 지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15년 긴 시간이네요. 그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어요. 태연이 지영의 손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영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돼요? 당신도 인간인데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영은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처음 만난 이 남자에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올라가야겠어요. 남편이 깨면. 저도 방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사람은 멈춰 섰습니다. 지영 씨, 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순간 지영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15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 15년 동안 느끼지 못한 감정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지만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8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의 방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내려야 해요. 태연이 말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하지만 지영의 몸은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태연을 따라 8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방 앞에서 태연이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오실 거죠? 지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태연의 품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습니다. 거친 숨소리, 뜨거운 손길, 그리고 죄책감마저 달콤하게 만드는 금지된 쾌락. 이게 사랑인가요? 새벽 5시 지영이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이 전부예요. 태연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곧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황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깨면 알아요. 가세요. 하지만 내일 다시 만나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민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를 만져봤지만 아내가 없었습니다. 지영아? 화장실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화장실에도 없던데. 답답해서 발코니에 나가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잠 못 잤구나. 오늘은 좀 늦잠 자자. 민수가 아내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몸을 피했습니다. 샤워 좀 하고 올게. 지영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입술이 부어 있었고 목에는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틀고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태연의 채취, 그의 손길, 그의 속삭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호텔 레스토랑에서 오늘 뭐 할까? 성산 일출봉 갈까? 민수가 가이드 책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좋아. 지영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태연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영아, 너 괜찮아? 얼굴이 이상해. 응?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딴청을 피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관광으로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지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시 50분 지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수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1시 정각 호텔 로비.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하지만 왔잖아요. 그들은 다시 태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격렬했습니다. 죄책감이 클수록 쾌락도 더 달콤했습니다. 남편분은 눈치챌 것 같아요? 새벽 3시 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정말요? 지금은 당신 생각밖에 안 나요. 지영의 고백이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 이틀 만에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방키를 태연의 방에 두고 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또다시 아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했습니다.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저희 방 키가 카운터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제 밤에 맡겨놓으셨네요. 민수의 혈압이 올랐습니다. 아내가 방 키를 카운터에 맡겼다는 것은 밤새 방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네. 지영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했습니다. 옷이 구겨져 있었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그냥 산책했어. 산책? 새벽까지? 그럼 방키는 왜 카운터에 맡겨놨어?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잃어버릴까봐. 거짓말하지 마.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너가. 민수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할 상황이야. 민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옆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너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민수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민수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결혼기념 여행을 와서 이런 짓을 해. 15년이 뭐야, 15년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고. 지영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숨막혔어. 매일 똑같은 일상, 대화도 없고, 나도 여자라고. 나도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으면 나한테 말하지.
이렇게 바람을 피워? 당신이 언제 날 여자로 봤어? 언제 날 사랑한다고 했어? 나는 당신에게 그냥 애 낳고 집안이라는 기계였잖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 뭐라고?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처음으로 누군가가 날 원한다는 걸 느꼈어. 민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영아, 우리 아이들 생각해봐. 수연이랑 준호 생각해봐. 아이들은. 그때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연이었습니다. 민수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지영 씨 계시나요? 지영 씨? 지영 씨라고. 당신이 내 아내랑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지영을 쳐다봤습니다. 몇 살이래? 어린 놈이야?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지. 내 아내가 어린 놈한테 놀아난 거잖아. 놀아났다고? 진짜 사랑했어. 그 말에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 괜찮으세요? 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네가 그놈이구나. 태연은 생각보다 의젓했습니다. 미남의 키도 크고 민수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남의 아내 꼬셔놓고 죄송하다고? 꼬신 게 아니에요. 서로 뭐, 서로 사랑한다고. 민수가 태연의 가슴팍을 밀쳤습니다. 진정하세요. 호텔에서 소란 피우면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진정할 상황이야. 그때 지영이 나섰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지영 씨, 괜찮아요? 태연이 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지영아, 정말로 이 사람을 선택할 거야?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민수가 쓰러져 앉았습니다.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그날 오후 민수는 혼자 짐을 쌌습니다. 지영은 태연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민수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야, 잘 지내고 있지? 네,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지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같이 키우자. 같이? 이혼하고? 그게 최선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차갑게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3개월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3개월 후 어느 카페에서 지영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오랜만이다. 아이들 잘 지내지? 응.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헤어졌어. 응? 날 버렸어. 새로운 여자 만났다고. 민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제 나 어떡하지? 지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직도 지영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분노와 상처도 깊었습니다. 지영아, 응?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잃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 하지만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나도 변했어. 무슨 말이야? 혼자 사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봤어. 지영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습니다. 우리 정말 서로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습관이었을까? 민수 씨,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 아니었어도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됐을 거야. 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는 이제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볼게. 민수 씨, 잠깐.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를 여자로 보지 못해서. 그렇게 두 사람은 영원히 헤어졌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은정, 29살. 밝고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오빠, 아이들 언제 만나러 가요? 이번 주말에 갈 거야. 제가 따라가도 될까요? 민수가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지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알겠어요. 은정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수연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 올 수 있어? 뭐, 지금 갈게. 민수가 급히 나갔습니다. 은정은 묵묵히 배웅해줬습니다. 병원에서 민수와 지영은 아이를 돌봤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고마워, 바쁠 텐데. 뭘 우리 아이인데.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지영아, 응? 너는 어떻게 지내? 그냥 살아가고 있어. 아이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생각할 수 없어. 민수도 복잡했습니다. 수연이가 깨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그 말에 민수와 지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은정과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아직도 혼자입니다. 가끔 소개팅을 나가지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제주도에서의 그 며칠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태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겠죠. 사랑이란 참 잔인한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을 바꿔놓습니다. 15년의 결혼이 사흘 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은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사랑을 합니다.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다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민수와 지영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을 뿐입니다. 용기가 없어서요. 아니면 사랑이 부족해서요.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 모두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괴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